두 번째 핵심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핵심 유형은 우리한테 CFT에 관련된 문제이고 바로 흡수 파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몇 가지 크롬 차기온의 최대 흡수 파장을 나타내 줬고요. 빛의 보색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파장에 대한 수치들과 색깔까지는 담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은 빨간색의 반대쪽의 보색은 초록색, 주황색의 반대쪽의 보색은 파란색, 노란색의 반대쪽의 보색은 보라색 정도의 6개의 색깔 관계 정도는 보색 관계를 암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제 가서 이제 확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에서는 크롬의 물이 6개의 3+였어요. 차기온에 대한 전하 플러스 3가가 그대로 금속의 산화수랑 같겠죠. 물이라고 하는 리간드가 결합을 하고 있었네요. 체크해둘 것들 확인해 보자고요. 차기온의 전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금속의 산화 상태를 알 수가 있겠고, 결합이 된 리간드의 종류는 물이었었고요. CN-라고 하는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죠. -1가짜리가 6개 결합하다 보니까 크롬의 산화 상태는 똑같이 플러스 3이었고요. 그 아래쪽을 봤더니 산화 상태가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강장 리간드 체크를 좀 따르도록 할까요? CN-가 강장이었지 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강장 리간드 결합을 했고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네요. 왜냐면 산화 상태가 밑에 있는 두 개의 바로 차기온들은 크롬에 대한 산화 상태가 둘 다 플러스 2가짜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또 동일한, 즉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한 자리 리간드가 결합을 했는데 차기온에 대한 전하로부터, 즉 중심금속의 산화 상태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A라고 했던 흡수 파장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 같은 차기온들을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차기온이라고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 각각에 대한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델타1, 델타2, 델타3, 델타4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델타1과 델타3에 대한 비교가 수월하게 좀 가능하겠지라고 한 겁니다. 델타1하고 우리가 델타3를 비교를 생각해 보게 되면 델타1이 월등히 더 크죠.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산화 상태 때문에요. 금속의 산화수가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흡수 파장을 얘기해 주게 되는 580나노미터하고 A나노미터를 가지고 비교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A나노미터는 더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라고 하면 갈라짐이 작기 때문에 흡수하게 되는 파장은 더 긴 파장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B라고 하는 것도 380과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1하고 델타2하고 델타4하고 비교를 생각해 주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산화 상태가 우리가 똑같이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주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갈라짐이 크겠다? 3쪽이 더 커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380과 비교해주면 380보다는 B가 그러면 조금 더 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그러면 A하고 B끼리도 비교가 가능할까 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앞서 본 것처럼 리간드의 세기가 더 센 CN-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흡수 파장이 훨씬 더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더 강장 리간드인 CN-과 결합했던 크롬의 6-4-라고 했던 차기온이 흡수하는 파장, 그 B라고 했던 것은 A보다는 길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비교 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A는 580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B가 A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겠죠. A가 B보다 길다라고 말해줬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럼 표의 차기온은 모두가 다 상자기성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줘요. 굳이 따지고 보지 않더라도 맞다라고 해도 되는 게요. 크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몇 쪽이니라고 하면 크롬의 족번호 자체가 6쪽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나름 반자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자기성이 돼주려고 하면 최소한은 우리가 산화수까지 빼준 결과에 해당되는 비오르비탈 전자수가 6개일 때 얘기해요. 따라서 산화수까지 계산해준 결과, 즉 족번호에서 우리가 산화 상태를 빼준 거죠. 그 결과의 전자수가 6개, 그리고 엔드 거기다가 플러스 강장 리간드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덕분에 바로 반자기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크롬은 이미 6쪽이고요. 그러니까 산화 상태를 빼주게 되면 D4 아니면 D3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상자기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크롬의 물이 6개의 3+라고 얘기했을 때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영역의 빛을 최대로 흡수하는 게 맞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도 그닥 그렇게 썩 맞진 않겠죠. 왜냐라고 위에 주어져 있던 게 580이었고요. 580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노란색 흡수를 하겠네요. 그렇죠? 노란색을 흡수해서 보여지는 게 보라색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최대로 흡수한다가 아니라 최대로 보여진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맞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보는 바대로 CFT라고 하게 되는 내용들은요. 결국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합을 했을 때 중심금속의 디옵탈의 전자수를 가지고 자기성 여부를 판단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간드에 어떤 리간드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중심금속의 디옵탈의 에너지 갈라짐이 얼마나 클 거냐 잘 거냐 달라지게 되고 과연 산화 상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필요한 것도 어떤 게 더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